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왜 나는 말할 때마다 사람들과 부딪히는 걸까?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왜 상대방은 기분 나빠할까?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편해져야 하는데 왜 더 어려워지는 걸까? 저도 압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인간관계가 참 미묘해지는 거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되고, 틀린 건 틀렸다고 하면 되고, 옳은 건 옳다고 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요. 내가 옳다고 해서 상대방을 이겼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이기면 적을 만들고 지면 관계를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말로 이기지 않아도 인생이 편해지는 방법. 이건 말주변을 늘리는 기술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어떻게 말을 아끼고 어떻게 들어주고 어떻게 침묵할지. 그런 이야기예요. 30분이 조금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천천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왜 말로 적을 만들까요?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건 아닌데 왜 상대방은 상처받고 관계는 틀어지는 걸까요? 제가 아는 한 부부 이야기예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부부인데요. 늘 다투신대요. 그런데 다툼의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하네.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쌀쌀하긴 뭐가 쌀쌀해. 아침보다 훨씬 따뜻한데.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아니, 바람이 불어서 쌀쌀하다고. 아내도 지지 않고 대답했죠. 바람은 무슨. 오늘 바람 하나도 안 불었어. 이렇게 시작된 대화가 결국 큰 싸움이 되더래요. 여러분, 이 대화 어떻게 보세요? 누가 옳고 그른가요? 사실 날씨가 쌀쌀한지 따뜻한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두 사람 다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느끼기엔 쌀쌀하다고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아내는 그건 틀렸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아내도 내가 맞다고 우기게 되는 거죠. 결국 누가 이겼어요? 아무도 안 이겼어요. 둘 다 기분만 상했죠. 이게 적을 만드는 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상대를 이기려는 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식이 고민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조언부터 하는 거예요. 엄마, 요즘 직장에서 상사랑 관계가 좀 안 좋아. 그러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했어야지. 엄마가 뭐라고 했어? 직장 생활은 조심해야 한다고. 자식은 위로받고 싶어서 이야기한 건데 어머니는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음부턴 말 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적을 만드는 말이에요. 가르치려는 말. 또 하나 있어요.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요즘 나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힘든 게 어디 있어. 나보다 나은데. 친구는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건 힘든 게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적을 만드는 말이에요. 부정하는 말.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느끼셨을 거예요. 적을 만드는 말의 공통점은 뭘까요? 나를 앞세우는 말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더 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너는 틀렸다. 이런 말들이에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적을 만들지 않고 관계를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말로 이기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어렵기도 해요. 우리는 평생 이기는 법을 배워왔어요. 학교에서는 시험에서 이겨야 했고, 직장에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했고, 그래서 대화에서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는 시합이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처음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논쟁을 왜 피해? 내가 맞으면 당당히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 링컨이 맞더라고요. 논쟁에서 이기면 뭐가 남아요?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만 남아요. 관계는 틀어지고 다음부터는 나를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말은 이겼는데 사람을 잃은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예요. 60대 중반 남성분인데요. 동창회에 자주 나가세요. 그런데 이분이 가면요. 늘 논쟁이 일어난대요. 누가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이분이 바로 그건 아니지라고 시작하신대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길게 설명하시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신대요. 처음엔 친구들이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점점 지쳐가더래요. 만날 때마다 논쟁하니까요. 지금은 이분이 오시면 다들 조용해진대요. 정치 이야기도 안 하고 경제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진대요. 이분은 논쟁에서 늘 이기세요. 논리도 정확하고 아는 것도 많으세요. 그런데 친구들은 하나둘씩 멀어지고 있어요. 이기면 뭐 하나요? 사람이 없는데. 간단해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해도 굳이 고칠 필요 없어요. 날씨가 쌀쌀하네. 그래, 나는 따뜻한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르나 봐. 이렇게 말하면 돼요. 누가 옳고 그른지 가릴 필요 없어요. 요즘 경제가 안 좋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면 돼요. 논쟁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관계예요. 내가 이기는 것보다 상대방이 편안한 게 더 중요해요. 이 나이가 되면 알게 됩니다.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뭔가 말했을 때 바로 그건 아니지라고 반박하지 마세요. 일단 한번 받아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재미있는 관점이네. 이렇게만 말해도 논쟁이 안 생겨요. 관계가 편해져요. 물론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일상 대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기지 않아도 돼요. 관계만 지키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요.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온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조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조언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냥 들어주길 바라는 거예요.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처음엔 이 말이 이상했어요. 아는데 왜 말을 안 해? 알면 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진짜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걸요. 왜냐하면 진짜 아는 사람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내가 겪은 일과 상대방이 겪는 일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한다고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 요즘 애가 밤에 잠을 안 자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게, 낮에 재우지 말았어야지. 애가 안 자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해봐. 내가 애 키울 때는 말이야. 이게 조언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도 아는데 왜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달랐대요. 힘들겠다. 밤에 잠 못 자면 정말 지치지. 그럴 때가 있어. 엄마도 그랬어. 정말 힘들더라. 많이 힘들 텐데 잘 버티고 있네. 대단해. 이렇게만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울더래요. 그동안 참았던 게 터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조언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위로받은 거예요. 사람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이미 답을 알아요. 그런데 확신이 없거나 힘들거나 외로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나도 그랬어. 힘들겠다. 잘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100마디 조언보다 강해요. 물론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물어보면 돼요. 혹시 내 생각 들어볼래? 내가 겪은 경험 이야기해 줄까? 이렇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네 또는 아니요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라고 하면 그때 조언하면 돼요. 아니요라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조언하지 마세요. 먼저 공감하세요. 힘들겠다. 많이 속상했겠다. 그럴 수 있어. 이렇게만 말해도 상대방은 위로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편한 사람으로 기억해요. 조언은 나중에, 공감은 지금.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해요. 바로 침묵이에요. 우리는 늘 뭔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화하려면 말을 해야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면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때로는 침묵이 더 강한 대화가 돼요.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방에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혼자 조용히 있으면 심심하고 외로운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이 문제를 만든다는 거요.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예요. 동네 이웃과 마주쳤는데 그냥 지나가기 뭐해서 말을 걸었대요.
요즘 집에서 공사하시나 봐요? 소리가 좀 들리던데. 그냥 가볍게 한 말인데 이웃이 기분 나빠하더래요. 소리가 시끄러웠어요? 죄송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변명하려고 했는데 이미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면 됐는데 괜히 한마디 더 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진 거죠. 침묵했으면 문제 없었을 걸 말을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첫째, 상대방이 화났을 때. 상대방이 화나 있으면 뭘 말해도 소용없어요. 변명해도 안 통하고 설명해도 안 들려요. 그럴 땐 그냥 침묵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화가 풀려요. 둘째, 내가 화났을 때. 내가 화나 있으면 하는 말이 다 독이 돼요.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돼요. 그럴 땐 입을 다무세요. 나중에 차분해지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셋째, 말해도 소용없을 때. 어떤 사람은 뭘 말해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만 맞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땐 굳이 말하지 마세요. 에너지 낭비예요. 제가 아는 한 부부 이야기예요. 남편이 뭔가 잘못해서 아내가 화났대요. 남편은 변명하려고 했대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거였어. 그런데 말하면 할수록 아내는 더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입을 다물었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했대요. 한참 후에 아내가 조용해지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변명 안 하네. 처음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 한마디에 아내가 풀렸대요. 말을 했으면 더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침묵했더니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침묵은 약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강함이에요. 말로 이기는 건 쉬워요. 그런데 침묵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한국의 법정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도 많다. 정말 그래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도 많아지고 후회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말을 아끼세요.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 그럼 적을 만들지 않아요. 관계가 편해져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세요. 이 말 꼭 해야 하나? 안 해도 되면 안 하세요. 상대방이 화났으면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내가 화났으면 참으세요. 나중에 차분해지면 그때 이야기하세요. 침묵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대화예요. 자, 여기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3가지. 첫째,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 둘째, 조언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라. 셋째, 침묵이 가장 큰 대화가 될 때를 알아라.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내일 또 하나 실천해 보세요. 조금씩 바뀌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달라질 거예요. 편안해질 거예요. 그럼 인생이 편해져요. 미국의 투자가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에 걸쳐 쌓은 명성도 5분 만에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면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 명성이 뭘까요? 돈, 권력, 지위?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평생 쌓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말을 아끼고 들어주고 때로는 침묵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돼요.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한 문장 알려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말하세요. 논쟁하지 않아도 돼요.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이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네 한마디면 충분해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에는 조용히 앉아서 오늘 내가 한 말들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굳이 안 해도 됐을 말은 없었나요? 혹시 이기려고 했던 대화는 없었나요? 내일부터는 조금만 바꿔보세요. 말을 줄이고 듣고 공감하고 때로는 침묵하세요. 그럼 여러분 인생은 점점 더 편안해질 거예요.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